새 집은 페인트 향이 은은한데 왜 온 가족이 자꾸 기침할까요? 집안의 바람은 제 길로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고 있나요? 침실로 들인 헛 물건에 기운이 꿈을 무겁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새 집은 늘 달콤한 페인트 향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어떤 밤엔 그 인사가 멈추지 않는 기침이 되고 여튼 안개를 이마에 얹은 듯 머리가 묵직해집니다. 왜 새집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빈 복도에 메아리 치는 질문. 노란 불 하나를 켜고 한지문을 살짝 열어 바람이 한숨처럼 드나들게 한 뒤 짧은 이야기 3편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젊은 부부는 이사 온 지 보름. 새집 느낌을 지키겠다며 창을 꼭 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기침이 기침을 부르고 아침이면 온 가족의 머리가 물밑에서 막 올라온 듯 묵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CO2 측정기를 빌려 문을 닫고 잠든 지 1시간 만에 수치가 안심, 경계를 훌쩍 넘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잠들기 15분 전 바람길을 교차로 열고 밤새 아주 조금 창틀을 걸쳐두고 조용한 공기청정기에게 제 할 일을 맡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은 마치 폐를 돌려받은 듯 했습니다. 페인트 향은 여전했지만 바람은 길을 찾았습니다. 부산의 다른 집. 침실은 외벽에 등을 대고 있고 벽면 페인트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붙박이장을 잠깐 떼어보니 구석에 숨죽인 검은 곰팡이 구름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비염은 코가 여는 법을 잊은 듯 계속됐죠. 가족은 장을 드러내어 천과 이불을 햇볕에 널고 백식초로 곰팡이를 닦아내고 뒷면에 방수 패드를 붙이고 모든 가구를 벽에서 한 뼘 숨 쉴 거리만큼 띄워두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숨소리는 실개천처럼 잔잔했고 잠은 어느 때보다 고요히 방을 지나갔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침대가 에어컨 바람의 직선축에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목은 마른 들판 같고 뒷목은 쉽게 꺾였습니다. 침대를 반걸음 옆으로 옮기고 바람을 몸을 따라 스치듯 종방향으로 흐르게 조종하고 주방 쪽에 작은 선풍기를 두어 공기가 거실을 돌아 베란다로 빠져나가게 길을 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어머니 이마 위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듯 다가왔습니다. 새 이야기는 누구의 편을 들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조용히 속삭입니다. 집은 숨쉬는 생명체이고 집의 호흡이 비틀리면 우리의 몸은 곧바로 대답합니다. 과하게 귓바퀴로 귀 기울이면 이름은 건조하지만 성실한 사실들이 들립니다. 창을 꼭 닫으면 CO2가 치솟고 새 자재는 BOC를 내보내고 부엌은 미세한 PM2, .5 입자를 숨처럼 내쉬고 차가운 벽면에는 결로가 맺혀 곰팡이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몸은 마른 기침으로, 두통으로, 토막난 잠으로 응답합니다. 과학은 까다로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해주는 숫자 몇 개, 막힘없는 바람길 하나, 피부가 긴장하지 않을 만큼의 쾌적한 습도.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영성 쪽으로 기울이면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새 집은 아직 앳된 에너지의 창이고, 헛 물건에는 기억이 담겨 있으며, 첫날 밤에는 누군가가 문틀을 살짝 두드리는 듯한 낯선 꿈이 찾아온다고. 소박한 한국식 의례, 흰 초 하나, 소금 생강물로 적신천으로 문손잡이와 창틀을 닦기, 식탁 위에 흰 꽃 한 송이, 가족 사진, 아래 지백에 올려두는 감사 편지 한 장. 이것들은 요술봉이 아니라 가슴 위에 올린 손처럼 심장에게 천천히 뛰라고 가르치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눴고 이제 다정히 살자고. 그러니 편을 고르지 맙시다. 하루 2번 창을 열어 바람이 집을 한 바퀴 돌게 하며 집에게 호흡을 가르칩니다. 아침 빛이 베개보에 닿아 축복처럼 머물게 하고 에어컨 바람은 머리맡을 정면으로 때리지 않게 합니다. 집을 과하게 리듬으로 되돌려둡니다. 밤에는 침실 CO2 수치를 몸이 견딜 수 있는 문턱 아래로, 낮에는 습도를 50에서 60% 안팎으로 유지해 곰팡이가 닻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조리 시간에는 미세먼지를 덜어내도록 공기를 거릅니다. 그리고 나란히 마음도 고요로 되돌립니다. 흰 초를 켜고 15분 맞바람을 열고 소금 생강물로 문손잡이를 한 바퀴 닦고 식탁 위에 흰 꽃을 작은 부표처럼 올려두고 집에게 쓰는 쪽지 한 장.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를 가족 사진 아래 하룻밤 넣어둡니다. 처음 72시간은 성실한 학생처럼 지내보세요. 첫째 밤, 작은 측정기를 머리맡에 놓아 방해 호흡에 귀를 대듯 시간 간격으로 수치를 적습니다. 아침엔 걸레바디와 붙박이장 뒤를 만져 어디가 차갑고 눅눅한지 확인합니다. 해질녘엔 부엌의 숨소리를 듣고 연기가 제대로 빠지는지 살핍니다. 둘째 밤엔 손가락 한 마디만큼 창을 비껴 열거나 작은 급기 공급 선풍기를 현관에서 베란다 쪽으로 흐르게 둡니다. 셋째 날 아침 숫자를 다시 봅니다. 만약 썰물처럼 내려갔다면 CO2가 답답한 문턱에서 편안한 수준으로, 습도가 안락한 범위로 돌아왔다면 눈금보다 먼저 몸이 알려줄 것입니다. 머리는 가벼워지고 목은 덜 마르고 잠은 조금 더 일찍 찾아옵니다. 곰팡이는 한 번의 닦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수분의 원천 차단입니다. 스며드는 물기를 추적하고 하루 2-3차례 교차 환기를 돌리고 장갑을 낀 손으로 백식초나 베이킹소다로 구역을 나누어 닦고 섬유류는 햇볕에 널어 햇빛이 온기를 돌려주게 하세요. 붙박이장과 침대 뒤에는 방습 시트를 덧대고 가구는 벽에서 띄워 공기가 스며들 틈을 남겨둡니다. 만약 곰팡이가 넓게 번지거나 물이 계속 스며든다면 전문가를 부르세요. 환자가 청진기를 정확히 대는 의사를 만나듯 집도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람에 관해선 머릿속에 부드러운 지도를 그려보세요. 현관에서 거실을 지나 베란다로 곧게 빠져나가는 바람의 주 흐름을 만들고 침대는 그 직격축에서 비켜서게 합니다. 머리 맡은 차가운 외벽에서 조금 띄우고
침대 밑은 작은 하늘처럼 통하게 둡니다. 부엌과 욕실의 환풍기는 자리를 뜬 뒤에도 몇 분 더 일하게 하세요. 소리 없이 치워주는 작은 도우미처럼 초반의 얽매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면 집에게 14일의 온순한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첫 3일은 개통입니다. 아침 저녁 교차 환기를 하고 골판지 상자를 덜어내고 냄새 잘 고이는 구석엔 활성탄을 갈아넣고 새 커튼과 침구를 세탁해 가벼운 새 살을 입히듯 정돈합니다. 그 다음 며칠은 곰팡이 지점을 하나씩 다루고 공기청정기를 더 오래 돌리고 침대를 직격 바람축에서 비켜놓고 벽에 붙어 숨막히는 가구를 덜어 벽이 더는 버티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8부터 14일엔 익숙한 숫자로 집의 호흡을 다시 확인합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기기들을 미리 끄는 습관을 지키고 이틀, 중간 지점 하루, 여정의 마지막 하루은 천천히 한국식 의례를 행합니다. 아이에게 손 놓는 법을 가르치듯 집에게도 놓아주는 법을 가르치듯 다만 온순함이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게 두진 마세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잘못된 자리, 잘못된 시간의 측정은 방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친구를 오해하듯 가족이 다 모인 저녁에 CO2가 솟구쳐도 허둥댈 필요 없습니다. 밤의 리듬을 보세요. 튀기고 굽는 시간에 미세먼지가 치솟아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교차 환기와 후드를 켜면 됩니다. 반대로 흰초나 소금 생강수천은 누수 균열을 메우지 못합니다. 의뢰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호이지 젖은 벽을 마르게 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예의를 지킬 때 고칠 것은 고치고 달랠 것은 달랠 때 집과 몸은 더 고르게 화답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황희 정돈을 해도 이어지는 기침과 두통, 손바닥보다 큰 곰팡이 반점, 페인트 뒤로 줄줄 새는 물소리, 아이의 비염이 밤마다 되풀이되는 것, 어른의 불면이 몇 주째 이어지는 것. 이럴 땐 병원을 찾고 집주인이나 전문 업체에 연락하세요.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베푸는 정확한 자비입니다. 이 계절엔 밤이 더 빨리 내립니다. 불을 조금 낮추고 노란 빛에 섬 하나만 남기세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살짝 열린 한지문을 온화한 눈꺼풀처럼 바라봅니다. 들이마심 넷, 내쉼 여섯, 머릿속 소음이 가라앉도록 상상해봅니다. 소금 생강물로 닦은 문손잡이에 당신의 손자국이 남아있고 식탁 위 작은 흰 꽃이 불빛 같은 표지로 반짝입니다. 가족사진 아래 들어있는 감사 편지 한 장을 스치며 바람은 집을 한 바퀴 돕니다. 집과 당신이 같은 언어, 고른 호흡의 언어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다면 아마 새 집에 대한 물음이 남아있겠지요. 왜 매일 아침 머리가 무겁고 기침이 나고 잠이 설칠까요? 이사 중이든 수리 중이든 곧 이사할 예정이든 당신의 공간이 빨리 호흡을 찾길 빕니다. 바람은 제 길로, 습도는 편안한 범위로, 잠은 고요하게. 당신의 경우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곰팡이, 바람길, CO2,
아니면 집의 에너지장, 창에 대한 느낌. 직접 측정해 보았나요? 가구 배치를 바꾸었나요? 가벼운 의뢰를 해보았나요?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새집에 적응 중인 다른 가족에게 작은 지도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만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